대부분 추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말할 내용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동상사 이병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파, 그 중에서도 양파 추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양파랑 마늘을 거의 한데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약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양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양파 추대는 병이 아닌 생리장애입니다. 고추의 열과나 칼슘 결핍, 마늘의 벌마늘, 스펀지 마늘처럼 아주 지랄 같은 생리장애입니다. 왜 지랄 같은지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심하면 그냥 수확량 감소 정도로 그치지 않고 폐농됩니다. 아주 지랄 같죠. 해결 방법도 없고 눈으로 보이면은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생리장애들. 자, 잡소리 그만하고 양파 추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추대가 뭐냐 많이 들어보셨죠? 추대는 식물이 꽃을 달고 있는 그 줄기를 키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꽃을 달고 있는 줄기를 달고 있는 놈을 흔히 순놈, 숫다마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한 가지 단어가 더 있는데 바로 화아분화. 화는 꽃눈입니다. 같은 뜻이고요. 그러니까 화아분화는 꽃이 될 놈들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데 이거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렵죠. 아무튼 이 추대가 되려면 저온에 일정 기간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저온 감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온은 영상 5도에서 10도 정도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거의 한 30년 전쯤, 한 10살 때죠. 뭐 그때도 양파를 심었으니까요. 그때는 저온 감응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그러면은 양파를 왜 가을에 심나 왜 봄에 심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계속 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낮잖아요. 왜냐면은 저온이라는 게 그냥 영하 뭐 이렇게 추운 날씨를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양파에서의 저온은 양파 전체적인 생육 기간을 봤을 때 저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냥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뭐 가장 최대의 비대기가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양파 생육 기간을 봤을 때 5도에서 10도면 저온입니다. 이 5도 이하가 되면은 생육이 대부분 정지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5도에서 10도에 노출이 되는 거가 좋은 감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따뜻하면 추대가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모종. 양파 모종입니다. 큰 묘, 대묘, 뭐 이렇게 노화묘라고도 하고, 하여간 큰 거 심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직경이 1cm가 넘는 거를 심으면 안 된다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파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만 저온에 감응합니다. 그 일정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뭐 사람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 전에는 아무리 뭐 야한 그림, 야한 사진 뭐 이런 걸 봐도 이 사람은 왜 그냥 이렇게 춥게 입고 있나,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지, 뭐 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사춘기 이상이 되어야 이게 정말 뭐 야한지 안 야한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양파의 사춘기, 그러니까 좋은 감응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그게 기준이 뭐냐? 잎이 6매에서 8매 정도 되어야 되고요. 심고 나서 몇 주 안에 그 정도까지 되려면은 모종의 두께가 최소 1cm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1cm 이상의 대묘를 심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예를 들긴 했지만 기가 막힌 예였죠. 정상묘를 심으면은 저온 감응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잎 2개나 3개 정도 가진 모종을 심어서 6매에서 8매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또 뿌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질소가 모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질소가 아주 많아도 추대가 나오지만 아예 없어도 나옵니다. 아무튼 초기에는 질소가 충분하게 들어가야만 추대 발생 비율이 적고요. 시간을 버는 것도 있지만 좋은 감은 그 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작은 묘를, 그러니까 정상묘죠. 작은 묘가 정상묘입니다. 작은 묘를 심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큰 묘, 대묘, 뭐 잎이 많은 모종을 심는다면 애초에 이렇게 벌 시간도 없거니와 추대에 좋은 감응이 필요한 시간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양파 농사의 추대 발생률을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품종 그리고 파종 일자입니다. 품종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좋은 감응 일자가 길게 되고요. 그리고 파종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모종이 쭉쭉 잘 크기 때문에 추대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양파를 육묘할 때 트레이에 파종한 모종하고 밭에 직파한 모종하고 어떤 게 더 잘 클까요? 이거 둘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밭에 직파를 하는 게 월등하게 잘 큽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육묘를 하지 않은 분들이 밭에서 뽑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단묶음 모종을 심으면은 대부분 추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말할 내용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밭에서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파는 모종들은 애초에 종자를 좋은 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가육묘 하시는 분이 파종을 해놨는데 심어놓고 보니 내 밭에 심고 모종이 남아서 파는 경우는 이건 정말 베스트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애초에 모종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반묘를 해놨다면은 봇 전문 농가들은 13만원 이상짜리 종자를 쓰는데 13만원짜리 최고급 중만생 품종을 파종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반묘는 확실하게 잘 크긴 하는데 트레이에 비해서 득묘율, 내가 파종한 그 씨앗 대비해서 모종이 나오는 그 득묘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는 득묘율이 최소 75%에서 한 80% 이상 됩니다. 근데 반묘의 경우에는 득묘율이 60% 되면 대박 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긴 한데, 자, 트레이 육묘는 원해용 상토를 사용하잖아요. 트레이는 또 칸이 정해져 있어서 한 구에 한 개씩 넣지 않더라도 한 개의 모종이 가지고 있는 나와바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균일하게 나올 수 있고요. 발화가 대부분 다 잘 됩니다. 관리하기도 훨씬 쉽죠. 근데 밭에 이렇게 직파하는 모종, 아무리 파종을 고르게 한들 트레이에 들어가는 종자처럼은 때려 죽어도 고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뭉쳐서 들어가고 한쪽은 듬성듬성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에서 소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싼 종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가육묘를 하는 경우는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그렇게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외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싼 종자를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 순양파가 나오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발 모종을 갖다 심으신 그 텃밭 위주의 분들은 대부분 순양파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양파 트레이는 209, 뭐 288구, 406구라는 그 개수를 알 수 있는 규격이 있잖아요. 단묶음은 어떻습니까? 단묶음을 저도 판매하기도 하지만 단묶음은 한 단에 200개 이상 되면은 개수가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뭐 직경 2mm짜리 200개랑 직경 1cm짜리 100개랑 어떤 게 더 클까요? 뭐 당연하게 직경 1cm짜리 100개가 훨씬 크겠죠. 그리고 당연히 굵으면 굵을수록 요 단은 커집니다. 그리고 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팔립니다.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모종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단묶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종을 굉장히 일찍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상상 초월로 일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추대가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단묶음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텃밭 위주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추대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뭐 비단 이렇게 대묘를 심어가지고 추대가 나는 경우 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빠져나가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손님 중에
요런 양파 모종을 반묘 판매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뭐 한 달 먼저 종자를 찾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두르시냐라고 여쭤보니까, 뭐 경기도 쪽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모종을 공급해달라고 재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필 경기도일까? 이유가 있죠. 번화한 도시의 소비자들은 어떤 묘가 좋은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겠죠. 그냥 크고 굵은 모종을 선호하고, 심지어 언제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추 모종 같은 거 뭐 일반 노지에 심을 때 아무리 빨라도 4월 중순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3월부터 모종 찾아요. 고추 모종 있냐고. 일반적으로 텃밭 하시는 분들은 언제 심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찾아요. 텃밭 또는 소면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양파가 추대가 되고 썩고 제대로 된 작황이 안 나오는 거는 뭐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묘 아니면은 싸구려 종자 아니면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던가, 또 그게 트레이포트 규격이 아니라 단묶음으로 만들어진 거를 심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매우. 그러니까 양파 모종은 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시고 양파 재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양파 모종을 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지금 뭐 양파 심는 시기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